김여정을 보낸 그 분석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정성 문제가 아니라 선전의 네. 강으로 이제 활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의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요, 이 김여정을 보냈을 때 이유는 이방카를 보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를 보냈기 때문에 이방카에 집중되는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김여정한테 좀 살짝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카가 폐막식 때, 그다음에 김여정이 개회식 때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안 만나네요, 근데. 그렇죠. 일단은 안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안 만나게 굳이 또 했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죠. 김정은 쪽과 관련된 거는 나랑 자리도 같이 옆에 하지 말고 일정도 부딪히게 하지 말아달라는 게 이제 일본 외신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일단 없는데 워낙 예측 불가능해서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식 교수님 같이 실수를 안 하려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국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평창 올림픽 기간 때 한 말에 대해서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방카가 지하철 타는 소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죠. 이방카가 지하철 타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쓸데없는 소리.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얘기 이런 소리가 있고 김여정에 대해서 모든 일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이렇게 돼 있다. 아, 다 또 중요한 그 나라에서 중요한 그렇죠.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김여정과 이방카에 대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평창에 왔는데 평창에서 한 얘기들이 각각 국내에서 어떻게 느껴질지는 박민혁 차장이 했던 비슷한 얘기를요. 사실 통일부 대변인이 어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고위급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 및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병희 여사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갑니다. 그 뒤에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 대표단으로 내려올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CNN 보도를 통해서 먼저 이방카 폐식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여정이 갑니다. 그쪽 발표가 있어서 뭔가 미국 측의 결정을 보고 좀 감안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분석들이 있죠. 미국의 그 행보에 맞춰서 격을 그대로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한 외국 정상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를 검토했다라는 게 대놓고 미국의 이방카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됐을 경우에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올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한이 그런 측면을 의식했는 듯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미국과의 대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터기 때문에 북한이 왜 김여정을 대한민국에 보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에 납치당한 것들을 제어하겠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국가로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민족의 경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인사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한 축이 있는 거지만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더 풀어내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또 언론들이 짚고 있어요. 대북제재에 묶여 있는데 사실 미국이 지정한 대북제재 인물 중에 하나가 김여정인데 김여정이 평창에 온다 이러면서 어떤 제북제재 흔들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 고위급 탈북자 한 분의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동생 보내는 일이 도박에 가깝다. 정말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 상황이 급박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무식 교수님, 도박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백두혈통을
정말 자기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는 서울에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긴 한데 그만큼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로 인한 곤란한 상황도 있는 거고 지금의 국면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죠. 이 국면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강력한 카드로서 김여정까지 꺼내든 건데 지금 제재 말씀하셨는데 김여정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고요.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서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미국의 제재 대상.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여기 한국에 오는 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금 대표단으로 같이 내려온 최희 정치국 후보위원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의 공식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엔의 회원국의 나라에 여행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최희 위원장이 지금 한국에 오는 건 아마도 그 제재 대상과 관련돼서 네. 미국이나 유엔 측과 우리 정부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위는 왜 제재 대상이에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옛날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주요 노동당의 간부로 이게 모색이 돼가지고 유엔의 핵실험, 그다음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최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희를 그 알면서도 거죠. 보낸 것은 그동안 지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과 관련해서 제재 구멍뚫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경 보고 내려온 것은 네. 우리 오이사 조치를 일단 한번 여행 조치를 만들었고요.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가 또 와싱턴 갔을 때도 유엔 안보리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일단 풀어준 거가 됐고요. 이번에 최희가 내려오는데 미국이랑 유엔 안보리가 다시 한번 여행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 제재에 한 번씩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이제 김여정 어떻게 올지도 관심이에요. 뭐 이제 예술단은 만경봉호 타고 오기도 했는데 고려항공도요. 비행기 타고 오려니까 고려항공 고려항공 제재 제재 대상인데 대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타고 올지 지금 동아일보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또 하나 나온 게 김정은 전용기가 있잖아요. 김정은 그렇습니다. 전용기 참매 예. 타고 오는 건 아니냐.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고령인데다가 이동수단이 뭐 이렇게 배 타고 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기는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이 아주 명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전용기를 타고 온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이 전용기는 지난 2014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최룡의 김양건이 내려왔을 때 그들도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영남의 건강 상태, 김여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면 전용기를 타고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러면은 김정은 전용기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요 강릉 아트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북한 예술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나 봐요. 이제 코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단출한 옷차림으로 들어가는 지금 북한 예술단 오늘 공연을 갔죠.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잠시 보고 계십니다. 저 복장은 어제 오후부터 저렇게 네. 갈아입었어요. 오전에는 기존에 입던 코트하고 그렇게 입고 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강남 아트센터로 갈 때 저 복장을 했고 오늘도 저 복장 그대로 하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보면 너무 추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풀린 것 같네요. 풀린 것 같아서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첫 번째 주제 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이분 누굴까요? 네. 자, 이번엔 피부치 카드. 평창 운전석 공세에 몰아붙이는 평양. 김여정이 방남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촉각을 모두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규식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김규식 교수님, 저희 돌직구쇼 나오셔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여정이 한국에 올 가능성 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돌직구를 보고 저보고 이제 틀리라고 아마 보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불려지는 이른바 이제 김일성의 적장자들이죠. 이 혈통은 한 번도 남쪽에 보낸 적이 없어서 저는 이제 그동안의 관례를 보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러한 저의 전망을 무색해 할 정도로 깜짝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의 저러한 김여정을 보내기로 한 결정에는 그만큼 지금의 국면을 좀 돌파해 보겠다라고는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일단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북한의 흥행은 성공할 수 있다. 지난번에 현송월이 왔을 때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었었는데 김여정이 온다면 뭐 더 많은 관심과 또 흥행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굴마담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실권이 없지만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정은에게 직보를 할 수 있고 네. 아무 이야기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의 측근이어서 만약에 김여정이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힘이 실린다는 점에서는 남북관계에 일정한 돌파구 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김여정의 화면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박여찬. 네. 그래서 항상 김정은 옆에서 가장 당당하게 이렇게 정말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여정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기자도 아마 북한 전문가들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는데. 김구식 교수님도 들어보시고 없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 지금 6년이 넘는데 김정은을 만나본 남쪽 인사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김여정의 그 생 목소리를 지금 들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나이도 정확치가 그렇죠.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내려오면 아마 이제 제 생각인데 아. 국정원이나 우리 정부 당국은 진짜 굉장히 많은 준비해야 될 겁니다. 네. 경호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백두혈통이 내려왔을 경우에 백두혈통이 남쪽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딱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게 DNA 채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숙박을 하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김여정의 건강 상태, 김여정의 활동 반경, 내용 이런 것들 보면 간접적으로 그럼요.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키맨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 무대에는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처음이죠. 정말 처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미영 차장이 네. 청와대 데스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기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 관계자들 지금 김여정 뭐 올 거라 우리가 기사 그냥 예측하는 기사 썼지만 정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나요? 근데 예측 기사도 그렇게 잘 쓰진 않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고 누굴 내려보내는지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명단을 끝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뜻밖의 어떻게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전상에 있어서의 권력 서열 2위, 1위 이렇게 했지 모르지만 김여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부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낸 의도와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해석하는 게 딱 두 가지로 딱 갈리는데 네. 한 가지는 선전장으로 어떻게 김여정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보낸 의도 중에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 체제나 아니면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그다음에 북한 체제가 나쁜 체제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김여정을 보낸다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정반대의 시각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떠한 개선을 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 진정성 이렇게, 있게. 두 가지로 딱 갈려요. 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와 우리의 평가가 딱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경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진정성 있게 정말 잘 풀어가겠다? 아니면 다른 생각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견해 말씀하셨는데 현송월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이 방문하는 경우에 북한의 체제 선전은 당연히 있겠죠. 그 요소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다면은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정도 하는 거겠지만 아마 김여정이 온다면은 이건 좀 소통과 탐색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상황이 답답하고 절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계산이 좀 있는 것으로 있는데 좀 더 기회 내지는 탐색. 탐색, 예. 기회에 대한 탐색. 물론 한국도 김여정을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김여정도 한국을 알고 싶다. 일단은 세 명의 이제 그 대표단에 이제 소속된 세 명의 어저께 명단이 나왔는데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내려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죠. 체육 행사니까. 그다음에 이성건 조평통위원장도 충분히 내려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평창올림픽 참가와는 관련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카드를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의지는 김여정 카드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의 국면을 자기 식대로 물로 바라는 거겠지만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거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내 식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비친 거죠.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북한은 어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깜짝 카드였는데요.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 모두 이 소식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로 일면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일면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실세 여동생 남해 보낸다. 김여정이 평창 북한의 고위대표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10일쯤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여정 하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김여정을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서요.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 빼앗겨선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전례 없는 대북 경제 제재 곧 발표하겠다고 밝혀서 또 팽팽한 긴장이 예상됩니다. 동아일보의 세 번째 일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송도 경제 자유구역에요. 국내 종합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외국계 영리병원을 유치하려던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보류한 대신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국내 종합병원을 지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인데요. 경향신문 역시 일면에 김여정에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실까요? 북한의 김여정 평창 온다. 어떤 역할?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집계에 남은 처음이다 이렇게도 전하고 있네요. 경향신문의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최영미 시인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엔 시인 한 원로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이엔 시인 외에도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시리자 평론가이며 주요 문예지 편집에 있는 영향력이 있던 남성 문인이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의 세 번째 기사는요,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군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 공식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육해공 또 합동 진압작전이 있었던 정황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머릿기사 역시 김여정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제목. 김여정도 온다. 그런데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평화공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북한 응원단이 방문한 그 사진을 이렇게 일면에 실었네요.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대기업 근로시간 지금 단축하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삶의 질까지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보시면요. 역시 경향신문과 함께 어제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목이 자세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가 광주 시민을 향해 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군 지침에 폭도 핵심적 사격 소탕하라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조간신문 내용 중에서 오늘 눈여겨봐야 할 기사를 콕 집어서 박민혁 차장이 설명해드립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골라주셨나요? 내일이면 평창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이 설렘과 기대가 많으실 텐데요. 평창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는 분들 참고할 만한 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2면입니다. 이 평창에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제 54명이 추가됐는데요. 이 지역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 정선 등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안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안 검색하는 이분들이 많이 지금 확진자로 결론이 났는데요. 6일 2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기자, 종업원 이렇게까지 감염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 오염된 물로 인해서 감염됐을 가능성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했거나 아니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물건을 만졌을 때 옮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냐면 급성 위장염입니다. 감염 하루 이틀 뒤에 구토나 설사, 근육통, 복통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되고요.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물은 끓여 마시고 그다음에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잘 옮겨가니까요. 두 번째는 대만의 지진 소식입니다. 이 대만에서 6.0이죠. 강진인데 6.0 강진이 발생해서 6명이 사망하고 258명이 부상됐습니다. 어젯밤 기준입니다. 보면은 이게 타이루어라고 타이루어 협곡 한국인들한테 이제 유명한 관광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건물을 하나 보시죠. 가운데 건물인데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 45도 기울었는데 점점 더 기울어서 60도까지 기울어졌고 이 지하에 있는 기울어진 쪽에 많은 분들이 갇혀 있다가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만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단층대라고 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불의 고리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미영 차장 잘 들었습니다. 대만 지진 더 이상 피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